전 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전화 통화 길게 한 번 한 거밖에는 연통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쪽 사람들과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 없고 내통할 일은 더더욱 만무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도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국도 만나고 이재명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속이 좁은 분인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앞에 내통설. 최근에 무슨 이준석, 한동훈 내통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나요? 화면에 좀 설명이 담겨 있네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검찰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과거에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 이런 게 불거졌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무고죄 얘기가 있었어요. 무고로 뭐 고소를 했는데 그게 무고라고 다시 또 뭐 고소가 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성접대 의혹 무고죄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자 여기 뭐 강신업 변호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가세현 측 법률 대리인인데 무혐의 처리 일원이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이 나온 거다. 근데 방금 들었지만 윤수석 의원은 그런 거 없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반응인데 정혁진 변호사? 네네. 내통설 이게 뭡니까? 뭘 내통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성접대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때 김철근 실장이 내려가서 뭐 이상한 각서 같은 것도 쓰고 그러지 그래서 뭐 않았습니까? 무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세현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 당시 대표죠. 이준석 그 당시 대표죠. 예. 가세현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가세현도 가만히 이제 있지 않고 이 명예훼손이 무고다 해가지고 본인들에게 그걸 한 걸 무고다 지금. 그렇죠. 명예훼손이 아닌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거 무고다 해가지고 가세현은 이준석 상대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형사 조치를 갖다 취했는데 그때 가세현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강신업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중앙지검에 예. 기소 의견으로 무고가 맞다 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중앙지검에서 2년 동안 들고만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어젠가요, 뭐 그저께인가요, 그 무혐의 결정을 결정이 하니까 났잖아요.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질질질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갖다가 냈다. 더군다나 김철근 각서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강신업 변호사가 표현이 뭐냐면 검찰이 경찰만 또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 입장에서 무혐의 결정 내린 게 이상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을 것이다.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이 지금 한동훈 대표란 이야기죠. 지금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시 법무장관 시절 때 이준석 대표의 접근에 대해서 봐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법무부 장관 때가 아니고 예. 지금이란 이야기죠. 지금. 그럼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여당 대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2년이나 질질질 끌다가 지금에 와서야 무혐의를 갖다 냈다. 그런데 좀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물론 이제 강신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혐의 결정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한동훈 대표를 끼워넣는 거는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은 더더군다나 아닌데 조금 오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내통설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니 전화통화 옛날에 길게 한 번 한 것뿐이 없다. 그리고 뭐 서로 연통한 적도 없는데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해서 강력하게 또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뭐 누구를 안 만나고 뭐 이런다면서 속 좁다 그랬거든요. 정기랑 교수님 속 좁다라는 것을 동의하세요 혹시? 저는 잘 모르죠. 개인적으로 어떤 성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얘기대로라면 예. 전 대표 얘기대로라면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하고 나면 통상 정치권의 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당 대표가 각 정당의 대표를 소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 보면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8월 전당대회 이후에 각 정당의 대표를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속 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준석 의원이 약간 섭섭함의 표현이니까. 섭섭함의 표현이죠. 아무리 미니 정당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그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
어떤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당대표를 찾아오지도 않아? 이건 내 마음에 들면 찾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 이렇게 보이는 속 좁은 행태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얘기됩니다만 우리 한동훈 그 당대표를 우리가 비유할 때 술 못 먹는 윤석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일부 시중에는 있습니다. 아. 자, 그런데 그 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여의도 정치를 무시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를 무시한다는 건 뭡니까? 소통과 협치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죠. 예. 그게 그동안에 보여진 검찰 엘리트들의 특유의 시각입니다. 이런 걸 혹시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러나 설사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여당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폭넓게 소수 야당을 비롯해서 누가 됐든 가서 인사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여의도 민심을 중시하는 정치의 문법을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뒷부분에 아니 뭐 누구 안 만나고 그러니까 속 좁군요.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내통을 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설명이 그러면. 저런 얘기가 나서 오늘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시더군요.